예,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한희 의원입니다. 오늘 그 바쁜 시간 중에도 우리 네 분의 진술인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이제 정보보호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보보호산업은 사이버 세계에서의 국방산업이고 안전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보보호나 정보보안에 대한 사건, 사고, 여태까지 일어난 것들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김보람 진술인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15년에 주목해야 될 ICT의 주요 트렌드를 보면요. 그 사물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또 드론,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네. 아주 뭐 여러 전문가가 앞으로는 이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에 있어서요? 네,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상용화되고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아마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그 보안, 안전 이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보안하고 안전도 물론 같은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창조적인 기술이 없다면 보안은 뭐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게 제품이 나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전하게 쓰여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팅한 방향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해킹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드론 같은 거는 물론이고요. 웨어러블 기기도 엄청난 보안이 안 된다면 엄청난 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 법이 ICT 특별법이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별도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경호 진술인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ICT진흥법 2009년부터 발효돼서 지금 활동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정보보호 대책이 나왔고요. 또 그게 분명히 현장에 이행이 됐습니다마는 사고는 터지고 있고 계속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그 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거의 사법화된 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이 시장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다 나은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앞에서 이제 공인증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공인증서 분명히 보안 기술인데요. 그러면 공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현될 수 있도록 이 산업 생태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기술은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해외에서 예를 들면 간편 결제가 들어오는데 막기가 거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생태계 자체가 조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ICT와 이제 그럼 정보를 분리해야 되느냐? 이미 CISO도 CIO 밑에서 독립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발효된 정보보호 직렬도 이미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산직렬에서 이제 분리되고 있고요. 이미 현장에서 이런 분리 요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에서 CIO 대신에 이제 CRO도 있고 CISO도 있고 지속적으로 전문화돼서 분리되고 있는 것은 그건 현장의 니즈가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반 자체가 벌써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결국
국민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국회에서 이런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시장은 원하고 있고 또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번에 꼭 이 법안이 마련돼서 그런 틀을 좀 바로 세워주는 균형감 있게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도 뭐 현재 업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잠깐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심정은 진수리님, 정보보호 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보호 업계에 있어서 대기업은 뭐 저희 지금 회원사 188개사 회원사 중에 대기업 계열로 되어 있는 회사는 3개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는 한계가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우리 이 정보보호산업은 우리 국방 사이버에서의 국방산업이고 안전산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정보보호산업에 우리가 이제 뭐 서비스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을 또 여러 범주 안에 있고 한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 우리 이현우 변호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 그건 뭐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경호 네네.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GS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 조달청인데요. 이 GSA 스케줄이라고 해서 이 조달 절차를 보면 IT는 70번으로 되어 있고요. 정보 보안은 76번.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을 할 때 전체 IT 제품에서 다 보안 검증도 하지만 정보 보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검증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IT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기반에 절대로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특별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IT의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인문학도 들어가고요. 법률도 들어가고, 우리 뭐 변호사님도 시장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코드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네. 그 보안 장비를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해외 보안 장비를 쓸 때는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을 경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선진국 각국들은 보안 장비만은 외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보안 산업만은 우리 자체 기술로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성주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ICT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ICT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CT 내에서 특별 산업,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심의한 클라우드 산업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DB 산업법은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통과를 못했죠. 예, 그런 법들이 특정 ICT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도 특정 산업은 진흥법을 두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진흥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분야가 기본적으로 뭐 국민 경제나 국민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에 있는 법 제도가 좀 충분치 않다라는 뭐 그런 어떤 요구가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별도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정보보호 산업
너무 영세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사이버 주권을 지킬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진흥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심종현 진술인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보람이 진술인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설립 규정이 있는데 왜 이 법에 정보보호산업협회 설립 규정을 또 두는가? 이거 중복 아닌가요? 중복은 되지만 저희 협회가 새로운 법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협회의 일을 이양받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규정을 붙이게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가 정보보호산업협회로 예. 탈바꿈을 네. 한다. 네.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 강성주 국장님께 좀 질의를 네.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회원사 회비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일부분 뭐 전체적으로 협회 자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특정 사업 분야, 예를 들면 표준을 특정 IoT 분야라든지 업계와 같이 개발하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주체로서 주관기관으로서 협회도 참여하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정보보호산업기금, 진흥기금 같은 게 뭐 별도로 조성이 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 뭐 특별히 정보 보호 분야만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펀드나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다만 이 법안을 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데 별도 특별 기금을 두는 문제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예, 이게 뭔지 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지금 예. 아까 어떤 진수님께서 예, 문제 제기를 예, 하셨던 예. 부분도 있는데 준비도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어떤 준비, 어떤 사람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기업 신용 평가처럼 뭐 AAA, AA, 뭐 A 이처럼 어떤 공시하는 뭐 그런 어떤 자율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 법 조문을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것은 현재 다른 법에 있는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에 ISM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강행 규정입니다.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한수원이나 철도나 에어처럼 그런 데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보호 분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제도와는 달리 이 제도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뭐 나는 운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이 규정을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어떤 정부 조달이라든지 어떤 이 정책적인 연구개발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경호 진술인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분쟁조정위원회 요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그 분쟁 조정의 대상들은요. 이 보안 기업들 간의 분쟁이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그 보안 기업들 간의 분쟁은 이제 다른 어떤 분쟁 조정 기구에서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국내 사건 사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큰 사고도 많지만 아주 작은 사고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서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주는 분쟁조정기구는 전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은행이 공격을 당해서 문제가 생겨서 은행 자산 예를 들자면 한 26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안솔루션을 납품한 회사는 매출이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그 보안기업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게 다 기술적인 로그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법적 컨텍스트로 보는 것이죠. 이런 데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빨리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 줘야지 조정이 되고 바로 대안 보안 솔루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분쟁 조정은 지금 아마도 이제 전문기관인 인터넷진흥원 산하에 두는 걸로. 산하에 두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이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기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전문성을 두고서 가면 상당한 현재 당장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기구를 조금 변형하거나 해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아니요. 현재 있는 구조보다는 전문적인 이런 그 사이버 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 기구가 반드시 새로 있어야만이 해결이 될 것이다. 기존의 어떤 틀에서는 좀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분쟁 조정 기구가 키사 산하에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역할은 그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달리 운영을 한다고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네.